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봄은 많이 떨고 많이 견뎌낸 존재에게 가장 먼저 온다고 합니다. 식물도 제각기 봄이라는 시간을 간절하게 바랬기에 온몸으로 느끼고 있겠죠. 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피는 봄입니다. 아름다운 봄꽃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원당역 3번 출구 언제나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봄 꽃나무 보여드릴게요. 다음 식물은 언제나 인기 많은 빠르게 품절되는 설란 되겠습니다. 수선화과의 알뿌리 식물인데요. 색상 다양한데 이번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한핑크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잎에는 약간 솜털처럼 솜털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예쁘죠. 빨간 진핑크 꽃과 초록색의 잎이 대비되면서 아름답고 새초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란은요, 겨울철 추위에도 강하지만 이제 겨울철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냉이를 오히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물을 조금 더 적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설이 맞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예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꽃이 한번 피면 꽃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피어난다는 것이 특징인 친구 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빠른 품절 주의 부탁드릴게요. 다음 식물도 정말 아름다운 식물인데요. 바로 갓꽃 되겠습니다. 갓꽃은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영어로는 아스터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부 지방에서 산과 들에서 잘 성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죠. 산과 들을 지나다 보면 갓꽃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 빨간 색상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눈에 띄고 꽃도 많이 핀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꽃의 크기는 엄지손톱만하다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다른 꽃들과도 정말 조화를 잘 이루는 갓꽃입니다. 도 정말 아름다운 식물인데요. 바로 아메리칸 블루 되겠습니다. 이름에 블루라는 이름이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파란 색상의 꽃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인데요. 15cm 보트에 심겨져 있고 줄기가 양옆으로 뻗어가듯 자란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저도 작년부터 계속 쭉 키워가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릴 것 같다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말리지 말라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해가 길어지고 날도 기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덥죠. 그만큼 물마름이 정말 빠릅니다. 그때 아메리칸 블루를 말리게 되면 잎이 쪼그라들고 예쁜 모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만 잘 견뎌주면 병충해도 적고 꽃도 정말 많이 보여주는 식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치기는요, 사계절 내내 해주실 수 있지만 꽃이 만발하는 시기에는요, 피해 주시는 게 꽃을 오랫동안 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식물은 팝콘 베고니아 되겠습니다. 팝콘처럼 팡팡 터져나간다 하여 팝콘이라 이름 붙었는데 이름처럼 정말 꽃도 너무 예쁘죠. 팝콘 베고니아는요, 이렇게 잎이 짙은 색상의 빨간 꽃이 피어있는 친구 하나, 그리고 초록색 상의 분홍 꽃이 피어있는 팝콘 베고니아, 그리고 연한 분홍색, 하얀색 이렇게 5종류 18,000원 특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팝콘 베고니아 잘 키우시는 분들은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키워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질반질 잎에 강택이 흐르는 팝콘 베고니아 되겠습니다. 꽃이 시기가 잘 맞으면 계속 피어나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꽃은 폼폼 국화 되겠습니다. 15cm 보트에 심겨져 있는데요. 여러가지 색상이 삽목을 통해서 하나의 보트에 들어와 있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겹꽃으로 이렇게 피어납니다. 폼폼 국화만의 동글동글한 팝콘 같은 매력이 있는 친구 되겠습니다. 약간 파스텔 톤으로 색감이 나와서 정말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퐁퐁국화 전반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희귀했던 연두 색상이 다른 색상과 아주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의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인지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데모르도 색상별로 총 4가지 색상이 15cm 중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모르는요, 화단에서 참 키우기 좋은 식물이기도 하죠. 특히 아침 햇살을 받은 데모르의 꽃을 보면 너무 예쁘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꽃의 크기도 이렇게 크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르는 주황 색상 데모르입니다. 모두 15cm 보트에 묵직하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데모르 같은 경우에는요, 저면 간수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예쁜 꽃과 잎에 물이 닿은 경우에는요, 쉽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꽃과 잎에 잘 닿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또 잘 키워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색상은요, 하얀 색상입니다. 정말 꽃이 방긋방긋 웃어주는 듯하게 피어 있습니다. 15cm 보트 이렇게 있고요. 꽃도 많이 피어 있는데 앞으로 피어날 꽃망울도 정말 많아요. 데모르를 키우는 좋은 팁은요, 충분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을 주신 후에는요, 이렇게 잎 사이사이에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데모르 같은 경우에는요, 장마철을 잘 이기게 되면 점점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단단하게 성장을 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대 굵은 데모르도 키워내시는 분들 참 많은 식물입니다. 예쁜 꽃과 색상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들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가자니아 되겠습니다. 가자니아 하면 어느 나라 떠오르시나요? 저는 태양이 정말 뜨거운 남아메리카가 떠오르는데요. 가자니아는 남아메리카가 고향인 식물이기도 하죠. 또 국가가의 식물입니다. 때문에 꽃이 매우 큼직큼직하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잎은 은색의 빛깔이 도운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꽃망울 많이 물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해가 많이 비춰질수록 꽃망울을 움츠리지 않고 터트려주는 특성 가지고 있죠. 앞서 데모르와 가자니아 보여드렸는데요. 은엽 색상의 또 하나의 식물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바로 은엽 데모르 되겠습니다. 데모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은엽 데모르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보았는데 은엽 색상이어서 매우 독특한 느낌과 연한 분홍 색상의 꽃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모르 역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마름 발생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저면 간수로 물 주시면 좋습니다. 꽃과 잎에 최대한 물이 안 닿게 아주 조심히 저도 물 주면서 예쁜 꽃을 감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봄에는 정말 볼 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더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루드베키아인데요.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루드베키아도 봄이 오는 걸 확인하고 예쁜 꽃망울이 가득가득 피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호꽃으로 필 것 같아요. 루드베키아 토토입니다. 식물은 자엽 큰껑의 비듬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잎에 물때가 묻어 있는데 이렇게 닦아주시면 감쪽같이 사라지죠. 자엽 큰껑의 비듬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껑의 비듬에 비해서 잎이 조금 더 크게 자란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어떤 식물과 같이 식재를 해놔도 매우 잘 자라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지에서도 정말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일반 껑의 비듬이 초록색이라면 자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톤 다운된 초콜릿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엽광의 비듬 같은 경우에는요, 잎을 만져보면 다른 식물에 비해서 도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건조에도 매우 강하다는 뜻이죠. 때문에 내가 물 주는 거를 조금 좋아하지 않는다, 자꾸 까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자엽광의 비듬만큼은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까탈스럽지 않은 식물이기도 하죠. 오늘은 장백패랭이인데요. 장백패랭이는요, 농원에 노을이, 홍심이 두 종류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노을이가 조금 더 잎이 어두운 특성 가지고 있고요. 우리 홍심이 같은 경우에 잎이 조금 더 초록빛깔로 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꽃도 예쁩니다. 유럽 패랭이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장백 패랭이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특징이라고 하면 예쁜 잎꽃이 쭉 뻗어 올라와 가지고
가을 여름의 하늘하늘 꽃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그렇게 연출하기 위해서는요, 한 포트가 아니라 적어도 3포트 이상 좀 모아 심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식도 스스로 잘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페랭이는 앞서 보여드린 장백 페랭이처럼 페랭이 식물 되겠습니다. 유럽 페랭이인데요. 유럽 페랭이는요, 농원에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구분이 되죠. 화심의 동그란 포인트에 점 모양 색상이 콕콕 찍혀 있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줄기는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엉성글러져서 자라나게 됩니다. 저희 제피식물로 유럽 페랭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때문에 대량으로 많이 구매해서 식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소국입니다. 사계의 소국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이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피워주죠. 농원의 사계 소국은요, 진한 보라 색상과 찐 핑크 색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보라 색상 감상하셨으니 제가 찐 핑크 색상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 핑크 색상의 사계 소국도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망울도 가득가득 채워주면서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앞서 일반 가자니아 보여드렸는데요. 은엽 가자니아도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꽃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지만 은엽 특성의 꽃 잎은 제대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엽 가자니아를 비롯한 은엽의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은 대체로 매우 싱그러운 느낌과 겨울을 잘 표현했다라는 느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식물은 램즈이어 되겠습니다. 램즈이어라 하면 염소의 기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가요? 지금 이렇게 보슬보슬 잎에 솜털이 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식물 받아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 게 매우 부들부들하다는 특성 가지고 있어요. 연약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즈 활동 잘 되는 식물입니다. 겨울철에는요, 당연히 잎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밥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뿌리는 잘 돌면서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새봄이 오면 예쁜 새 잎을 뽑아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램즈이어 들어본 적 없으시거나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들이시면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식물은 해변 아스타 되겠습니다. 일반 아스타와 또 다른 해변 아스타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식물에 해변자가 붙게 되면 건조에도 강하고 소금기 있는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한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인즉슨 영하 25도 노즈 월동도 가능하고 생명력도 강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또 저희 해변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해변에 자라게 되면 강한 해풍을 맞고 성장을 해야 되겠죠. 때문에 바람에도 거뜬하게 성장을 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해변 아스타는요, 분홍 색상 그리고 보라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식물은 디오니카 장구채 혹은 디오이카 장구채라고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또 이 식물 자체의 꽃이 약간 어두운 분홍 색상의 꽃을 보여주는데요. 때문에 분홍 달맞이 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분홍 달맞이 장구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쁘게 10cm 포트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포트에는 쭉 올라와서 분홍색 꽃을 보여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아 심기 해도 좋은 야생화 되겠죠. 다음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식물은 독일 스타치스 혹은 스타티스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내한성도 정말 강하고요. 내서성도 강하기 때문에 여름, 겨울 둘 계절 모두 잘 이겨내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지 바른 공간에서 식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꽃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독일 스타치스 같은 경우에는요, 토양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토양에서 잘 성장을 하죠. 특히 개화는 5월 말에 개화를 합니다. 저희 크기, 높이는 얼마나 자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키는 30에서 5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오이풀 중품 되겠습니다. 오이풀 역시 내한성, 내서성 모두 강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키울 독특하고 예쁜 야생화 찾고 있다면 오이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키는 70에서 8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 식물입니다. 역시나 5월달에 개화를 하죠. 양지 바른 공간에 식재를 해주시면 번식도 잘 되면서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이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식물은 발렌타인 금낭화입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지만 봄철에 예쁜 꽃을 보여주죠. 금낭화라는 이름은요, 꽃의 모습이 마치 금주머니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 발렌타인 금낭화는 빨간색 꽃을 보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하트 브리딩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심장 모양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아름다운 꽃이 마치 주머니처럼 복슬복슬 열리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발렌타인 금낭화 15cm 보태심 가져 있죠. 이 다음 식물은 무늬 후룩스 되겠습니다. 후룩스 중에서도 무늬가 들어있는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연보라 빛깔 색깔도 돌죠. 저희가 후룩스는요, 잎이 닳도록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디다 식재를 해도 잘 성장을 하죠. 특히 여름철에 더위에도 매우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종류도 보여드렸으니 일반 종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종류는요, 무늬가 들어있지 않은 후룩스를 의미하죠. 무늬 없이 이렇게 초록빛깔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엽 데모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햇살 받으니까 꽃대를 확실히 펼쳐주네요. 예쁜 모습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들었습니다. 은엽 색상의 잎과 꽃잎이 정말 대비되면서 예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식물은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은요, 키우시면 줄기가 먹질 않으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잎은 이렇게 약간 광택감 있는 초록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꽃줄기 하나하나마다 꽃이 열리게 됩니다. 꽃이 피어나게 되는데 아주 예쁩니다. 토분에 식재를 해두어도 예쁘고요. 점점 모아 심기를 해서 풍성한 느낌으로 키워보셔도 좋을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에서 열심히 키웠던 오색 기린처 보여드릴게요. 무균등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정말 튼실하게 성장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오색기린초 들이신 분이 아주 실속 있게 잘 들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농원에서 겨울바람도 많고 여름철 더위도 견디면서 저희와 함께 아주 강인하게 성장을 한 상태 되겠습니다. 밥도 풍성하고 색감도 예쁘게 잘 발현이 되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봄이 오면 더 꽃잎이 많아진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오색 기린초와 더불어서 농원에서 계속 키웠던 식물 중 하나 애기지손이인데요. 애기지손이는 다른 지손이에 비해서 조금 더 작게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보통 식물에 애기자가 붙거나 외성자가 붙으면 기존 식물에 비해 더 작은 꽃을 보여주거나 더 작은 잎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잎에 단풍이 들기도 하죠. 야생화 되겠고 묵은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물들은 수국인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수국은 오죽수국 되겠습니다. 흑수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꽃이 검정색으로 피어나냐 하고 놀라실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줄기가 흑색 검정빛을 띄운다 하여 오죽수국이라고 불립니다. 오죽수국 꽃은요, 푸른 색상과 붉은 색상이 절묘하게 섞여서 피어나고 색상도 변화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색상의 변화는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국은요, 토양의 산도에 영향을 받는 식물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오죽수국은요, 붉은 색상과 푸른 색상이 같이 감도는 꽃을 보여줍니다.
노지 활동 정말 잘 되는 식물이기도 하죠. 또 줄기가 약간 대나무처럼 단단하고 모습도 닮았다 하는데 실제로 닮은 듯 보이나요? 예쁜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예쁜 우죽수국 보셨으면 이제 꽃이 있는 일반 수국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국은요, 분홍 색상과 푸른 색상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꽃이 정말 빼곡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죠. 수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꽃과 잎이 처지면서 확실히 물을 달라는 표현을 하는 식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트 가득히 성장을 하고 있고 꽃도 정말 많이 피어 있어서 화면에 다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빼곡하게 꽃이 피어 있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잎은요, 마치 깻잎을 닮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꽃이 너무 예뻐서 많이 매료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모습 보여드릴게요. 색상 보셨으면 파란 색상의 수국도 보셔야 되겠죠. 푸른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별들이 모여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는 수국 되겠습니다. 수국은요, 여름꽃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쁜 꽃을 풍성하게 보여준다는 특성 잊지 말아주세요. 수국은 산수국 되겠습니다. 산수국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수국보다 산 등지, 산 기슭에서 많이 성장을 하는 식물인데요. 또 일반 수국과 또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빼곡한 느낌보다는 시원한 느낌 가지고 있죠. 12cm 보드에 심겨져 있고요. 색상은 푸른빛이 아닌 붉은빛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식물은 푸른 색상의 꽃이 아름다운 실라 되겠는데요. 저희가 가을에 이렇게 직제한 실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개화는 지금부터 봄까지 예쁘게 개화를 하게 되겠죠. 또 반그는 뿐만 아니라 햇빛 있는 공간에서도 잘 성장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별 모양의 꽃이 이렇게 층층이 개화를 하는데요. 한번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꽃 너무 예쁘죠? 층층이 별 모양의 꽃이 개화를 합니다. 꽃을 오래 보게 하려면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에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우스를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예쁜 신라꽃 오래 갈 수 있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굵은 식물이지만 물 말리지 않고 키우는 게 또 키포인트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색깔 꽃, 물을 닮았다, 물을 좋아한다, 물 말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촉촉하게 토양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페추니아 칼리블라 코아 인기 시리즈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투톤 혹은 그라데이션 있는 색감이 정말 인기 많더라고요. 페추니아 모브 실버도 꾸준히 트렌디함을 가지고 있는 종류 되겠습니다. 유럽의 창가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꽃 중 하나가 페추니아인데요. 일반 사피니아나 칼리블라 코아보다 꽃이 크게 피어난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때문에 꽃의 크기로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칼리블라 코아 되겠습니다. 두 가지 색상 보여드릴게요. 칼리블라 코아는요, 페추니아보다 꽃이 조금 작다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요,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물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과 잎에 물이 닿아서 시들까봐 걱정이시라면 저면 간수를 통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게 관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길게 웃자랄 수 있습니다. 또 꽃망울이 피지 못해서 시들거나 꽃색이 연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물 마르지 않게 그리고 햇빛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요, 온도와 햇빛이 부족하면 꽃송이가 줄어들 수 있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른부부터 햇살을 충분히 받게 해주면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쁜 꽃망울 많이 보여줍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칼리블라 코아를 처음 들이셔서 베란다에서 키워볼 만한 시기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추니아 칼리블라 코아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고 겉흙이 마르거나 화분이 가벼워졌을 때 바로바로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베란다에서 거리 식물로 키우기도 너무나 예쁜 식물이죠. 삽목 번식도 잘 됩니다.
식물은 무늬꽃다지인데요. 이름도 정말 예쁜데 꽃도 정말 예쁜 식물 됩니다. 키워보니 물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습되게 관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 쨍쨍한 햇빛 많이 보여주고 물도 제때제때 주면요. 급속도로 옆으로 번식하면서 아주 튼튼하고 짱짱하게 잘 자라납니다. 보라 색깔 꽃도 너무 예쁘고 연두빛깔 잎새도 꽃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인상 받으실 겁니다. 다음은요, 밖으로 나와 보았는데요. 밖에서도 이렇게 잘 견뎌주는 식물들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돌단풍도 있고요. 그 옆에는요, 팝콘나무 소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원의 팝콘나무는요, 소품과 중품이 있는데 중품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소품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미조팝도 이렇게 소품 포트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농원에 다양한 야생화가 가득가득 들어와 있는 요즘인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못해 아쉽을 따름입니다. 지금 왼쪽에는요, 흑제비 보였고 하얀 색깔, 분홍색 섞여 있는 꽃은 동구꽃 되겠습니다. 연두빛 농원은요, 고양시 원당역에서 1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편리하게 오셔서 방문하셔서 예쁜 야생화, 꽃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넓고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남들과는 다른 조금은 특별한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 무조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명 황금볼이라고 불리는 식물 데리고 왔습니다. 풀 네임은 신고난 두수 미카도인데요. 꽃의 모습이 황금볼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은 식물 되겠습니다.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수선화입니다. 농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선화 있는데요. 문의 주시면 수선화 종류별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수선화는요, 꽃의 크기가 다른 수선화에 비해서 더 큼지막하게 피기 때문에 이름 붙은 거 아실 것 같습니다. 노란 꽃이 아름다운 왕수선화는 은은한 향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원평소국 보여드릴게요. 원평소국은요, 아직 꽃대가 피기는 전인데 예쁜 꽃을 곧 피워줄 것 같습니다. 하얀색, 분홍색, 연두색이 약간씩 절묘하게 섞여 있는 소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향기 카네이션 보여드릴게요. 향기 카네이션은요, 총 4가지의 색상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카네이션에 비해서 꽃이 조금 더 작게 야생화스럽게 생긴 식물 향기 카네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네이션은 일단 석축화의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습니다. 한 해살이신 줄 아셨던 분도 있을 텐데 카네이션은 다년생 식물이죠. 생화를 선물로 받으면 분갈이도 하고 영양제도 주면서 하면서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행복을 가득 주는 카네이션이죠. 원산지는요, 남부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으로 온대 지역이 서식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도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봄과 여름에 꽃을 피워주는데 향카 사시사철 꽃 피워줍니다. 다음 식물은 유리호프스입니다. 고목처럼 키워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겨울철에 꽃이 없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꽃을 피워줬던 유리호프스인데 봄까지 이렇게 만발하니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예쁜 꽃을 보신 다음에는요, 가위 들고 시들어진 꽃대 제거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세요. 그 옆에 또 다른 노란 꽃이 있네요. 개나리 자스민이죠. 향기가 솔솔 나타나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철쭉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에 다양한 종류의 철쭉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은하철쭉 그리고 프라이드 철쭉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철쭉 좋아하시나요? 철쭉도 종류별로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시면 종류별로 그리고 사이즈별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쭉은 또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죠. 물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한성도 좋고 건조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또한 환경 오염 등 공해에도 강한 식물이죠. 철쭉은 봄이 오면 가장 칙칙했던 정원의 활기를 불러 넣어주는 식물로도 유명한데요. 초여름과 가을에 피는 철쭉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실제로 철쭉을 참 좋아하시고 마니아처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차이나 자스민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얀 색상의 꽃 아름다운 식물이고 향기도 너무나 좋죠. 자스민 식물의 매력은 역시나 향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쭉 뻗어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죠. 겹 금호초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랜덤인데 어떤 색상을 받으시더라도 색상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겹꽃으로 피어나죠. 다음 식물들은 프리밀라 앵초와 터치미 앵초입니다. 앵초, 그 중에서도 꽃이 정말 아름다운 앵초들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장미를 담기도 한 느낌인데요. 날씨가 조금씩 봄을 향해 다가갈수록 아름다운 앵초꽃이 만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은 약간 하트 모양이고요. 전체적으로 투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귀여운 맛이 있는 프리밀라 앵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초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할인가로 진행하고 있으니 꼭 묶음으로 구매하셔서 좋은 가격에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초는요, 유럽에 원산지를 두고 있는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 전체가 낮은 키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오브코니카는 조금 더 꽃대가 올라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빛이 부족하면 꽃색이 예쁘게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터치미 앵초, 프리밀라 앵초, 꽃색 아름답게 발현돼야지 기분 좋잖아요. 물망초도 보여드릴게요. 물망초는 보라색과 분홍 색상이 있고요. 애기 물망초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꽃이 매우 귀엽고 앙증맞게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잎이 많이 나타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 주시고 통풍만 잘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엽지지 않고 잘 성장을 하죠. 농원의 무스카리는요, 두 가지 종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마운틴 레이디가 푸른 색상, 그리고 핑크 선라이즈가 분홍 색상이다 생각해 주세요. 목마가렛 보여드릴게요. 빨간 겹 목마가렛 이렇게 10cm 보호트의 식재에서 나와 있습니다. 농원에 마가렛 종류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외에 다른 마가렛 필요하신다면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나와 있습니다. 연두빛 농원에 등나무도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뿐만 아니라 나무 묘목도 들어와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등나무는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아름다운 덩쿨 나무입니다. 등나무 식재하실 때 뿌리보다 2배 정도 깊이로 식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묘목 구멍에 넣고 흙으로 채워주시고 뿌리 주위 부드럽게 다져주신 후에 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겹별 목련도 마찬가지죠. 한박꽃나무 겹별 목련은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해서 정원에 적합한 손쉬운 식물입니다. 잘 배수가 되는 약간의 산성의 토양에서 햇빛 충분히 받거나 부분적인 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죠. 다양한 나무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괜찮지만 늦겨울에 서리를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눈의 손상을 방지해 주어야 하는 거죠. 때문에 꽃눈 만들어지는 시기에는요, 가지치기 최소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예쁜 윤판나물 뿌리 잘 돌고 있는 거 나갔고요. 다음은 오공구루마 되겠습니다. 노란 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자라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농원 뿐만 아니라 정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암석 정원에서도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오공구루마만의 매력이 있죠. 약간 동이나물들을 닮은 듯 다릅니다. 해바라기 앵초는요, 꽃이 피기 전이기 때문에 색상은 농원에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바라기 앵초도 매우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꽃 피는 거 알고 계시죠? 짱짱하게 잘 성장을 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봄 시기에 들이셔서 예쁘게 폭이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꽃을 먼저 보고 예쁘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식물은 버뮤다 랜디제라리움 되겠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니 오랫동안 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랜디제라리움은요, 온도와 환경이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인기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을 참 좋아하죠. 랜디제라리움 통풍 잘 되게 해주시고 해가 잘 있는 곳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델피늄인데요. 분홍색상 델피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분홍색 델피늄과 파란색 델피늄을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죠.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는 델피늄이기 때문에 물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다양한 공간에서 분포하는 식물이죠. 드디어 베로니카도 나왔습니다. 베로니카 특유의 푸르스름한 꽃이 정말 예쁘죠. 지피식물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땅을 기듯이 자라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모습이 매우 싱그러운 느낌이죠.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나무 중에 미스김 라일락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스김 라일락은요, 향기가 나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꽃이 진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지금은 예쁜 꽃망울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미스김 라일락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다음 식물 라벤더 보여드릴게요. 반데라 딥 퍼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보라 색상의 꽃이 매력적인 식물로 화분에서 화단에서 키우기도 좋고요. 꽃이 예쁘게 피면 드라이 플라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짙은 보라 색상의 꽃이 정말 아름다운 라벤더, 다음 줄 장구채도 보여드릴게요. 줄처럼 길쭉하게 분홍색 꽃이 올라와서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바비아나도 나와 있습니다. 바비아나 기다리신 분들도 역시나 많아 보이는데요. 바비아나 꽃도 앙증맞고 예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열리기도 하는 그 식물 맞습니다. 아이리스 바레가투스는 작년부터 인기가 있는 붓꽃 되겠습니다. 잎장이 이렇게 멋스러운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꽃이 피어나면 또 어찌나 예쁘던지. 붓꽃과 같은 경우에는요, 습기가 있는 지역에서도 아주 잘 성장을 합니다. 농원의 디기탈리스 꾸준히 인기 있게 팔리고 있는데요. 5가지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성장하고요. 파스텔톤 좋아하시면 무조건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비덴스입니다. 비덴스 정말 예쁘죠? 3가지 색상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색상 하나 이렇게 3종사로 만나보시면 저렴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색상 다 들이셔서 예쁜 꽃 감상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란색 꽃부터 보여드릴게요. 5.10cm 포트에 꽃이 넘치도록 피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노란 비덴스. 그리고 노란 색상과 주황 색상이 마치 별처럼 피어있는 신종 투톤 비덴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장은 노란색보다 이렇게 조금 더 가느다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잎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 신종 비덴스입니다. 색감 정말 눈에 띄고 예쁩니다. 비덴스는 봄뿐만 아니라 계절 잘 맞으면 사계절 내내 예쁜 꽃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덴스만큼이나 인기 많은 식물 데모르입니다. 데모르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꽃이 많이 피어 보여도 이렇게 안 피어 있는 꽃망울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쭉쭉 꽃을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데모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저희 연두빛농원 원당역 3번 출구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직접 방문하셔서 쇼핑에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라넌큘러스입니다. 색상 정말 곱죠.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꽃이 풍성한 겹꽃으로 피어나서 웨딩 부케라든가 신부의 화환 등에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꽃다발 만들기도 너무 예쁘죠. 절화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식물이 라넌큘러스 되겠습니다. 짜잔! 라넌큘러스 꽃이 피어있는 포트 하나 가져왔는데 너무 예쁘죠? 화사하고 우아한 느낌 가득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겹꽃 좋아하시면 라넌큘러스 추천드리겠습니다. 꽃이 한번 피면 정말 오래가는 식물입니다. 농원의 후쿠시아도 종류별로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cm 포트에 있는 후쿠시아를 빼먹었더라고요. 10cm 포트로 아담한 느낌의 후쿠시아도 농원에 있기 때문에 중품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다면 10cm 포트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겹꽃으로 피어납니다. 여자가 입는 치마처럼 캉캉하게 피어난다고 해서 치마 후쿠시아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망울 정말 많아요. 핑크 색상 우아한 느낌 가지고 있어요. 15cm 후쿠시아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쿠시아 정말 많죠. 꽃이 바글바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라빛깔 그리고 자주 핑크빛깔 두 가지 색상 보여주는 후쿠시아이고요. 핑크 색상은 혹꽃으로 중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묵직하게 들려지고요. 중품인데 봐봐,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농원에 있는 캄파놀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겹꽃으로 하얗게 피어나는 더블 캄파놀라 하양 되겠습니다. 깔끔한 느낌의 종 모양이 캄파놀라의 매력이죠. 그리고 꽃이 매우 풍성하게 많이 열린다는 것도 캄파놀라의 특징 되겠습니다. 더블 캄파놀라 10cm 보트에 이렇게 비닐 포장되어서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캄파놀라는요, 폿꽃으로 보라 색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 캄파놀라 되겠습니다. 12cm 보트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약간 나가는데 꽃은 정말 오래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꽃 하면 캄파놀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지소니는 와인컵 지소니 되겠습니다. 청아지소니와 닮은 듯 또 다른 느낌 가지고 있어서 청아지소니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와인컵 지소니도 절대 놓치기가 어렵죠. 와인컵 모양으로 꽃이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소니는 아게보 지소니 되겠습니다. 15cm 보트에 심겨져 있는 중품 지소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예쁜 꽃이 보랏빛깔 그리고 약간은 자주빛깔 돌듯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청아지소니보다는 약간 꽃이 작은 느낌입니다. 아게보 지소니만의 특성 잘 보여주는 식물이죠. 이렇게 중품으로 식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원에 있는 향기별 블루 그리고 향기별 부추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슬리 블루라는 이름을 가진 향기별입니다. 일단 꽃은 별 모양 꽃 가지고 있네요. 이름 그대로 별 모양 꽃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해가 없는데 해가 비치면 꽃이 약간 발그레해지면서 더 이쁜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추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의 매력 가득히 안고 있는 향기별 블루, 위슬리 블루였습니다. 다음 식물은 담색 블루 되겠습니다. 확실히 앞서 보신 위슬리 블루보다 조금 더 진한 색감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역시나 별 모양의 꽃과 부추 모양의 잎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번 핑크 색상도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향기별 부추 식물들 너무 예쁘죠? 이 친구들은 제가 물을 줘도 예쁘게 물을 머금고 또 햇살 받으면 벌떡벌떡 잘 일어나는 식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랗게 떡잎진 잎들은 제거해 주시면서 꼼꼼하게 키워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한 2-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어도 잘 성장하더라고요. 다음 식물들은 초롱꽃입니다. 우선 시베리아 초롱 그리고 농원에는 섬초롱 이렇게 있는데요. 초롱꽃은요, 야생화 역시 야생화로서 노즈 활동도 정말 짱짱하게 잘 되고 한번 식재해 주시면 잘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꽃도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현재는 꽃이 없는데 꽃이 피어나면 초롱꽃만의 매력이 정말 넘치더라고요. 솔리달 로스는요, 강렬한 붉은 빛이 매력적인 품종 되겠습니다. 중형 꽃으로 개화량이 많고 정원이나 화분에서 무리 없이 잘 어울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색감 진한 색상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찾아주시고 좋아하시는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솔리달 로스였습니다. 다음은 비조 클레마티스 알이 되겠습니다. 키가 낮게 자라나는 품종으로 분홍빛이 약간 감도는 아주 사랑스러운 보라색 꽃이 피어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무리 없는 종류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줄기가 가느다랗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클레마티스는 몇 년에 걸쳐서 키우다 보면 목대도 훨씬 두꺼워지면서 단단하게 자라나죠. 줄기가 어느 정도 끊어지지만 않으면 약간
약간 구부러지거나 꺾였어도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반증 되겠습니다. 네 번째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하루 히메입니다. 약간 연한 핑크색 꽃이 정말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식물인데요. 겹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매우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클레마티스 의아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르른 색의 녹색 잎과 연한 분홍색의 꽃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꽃이 많이 피어나면 훨씬 더 우아한 느낌이 배가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클레마티스 의아리 레베카입니다. 짙은 빨간색이 특징이고요. 강한 햇빛에서도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때문에 햇빛 가득한 공간에 식재해 주는데요. 뿌리는 약간은 서늘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해 주시고 뿌리 부분은 지피나 작은 도불로 덮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자라면서 지지대를 세워주시면 더욱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요. 적절한 수분 공급 역시 필요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지지대를 하나하나 세워줬는데요.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잘 어울리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계절별로 클레마티스는 어떻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까요? 봄에는요, 새로운 줄기가 나오면서 식물의 성장 자체가 매우 활발해지는 시기 되겠습니다. 때문에 비료를 주어도 좋은 계절이라 할 수 있겠죠. 여름은요, 햇빛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정말 물이 야외에 식재를 해주시면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에는요, 예쁜 꽃이 지고 나면 가지를 다듬어 주시면서 겨울을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은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식물들이 휴면기에 들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과도한 물주기는 피해 주시고 추위를 약간씩 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어떻게 하면 예쁜 꽃을 많이 그리고 오래 볼 수 있을까요?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해주면 더 많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역시나 충분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비료도 적절히 주시면서 물 조절을 잘하면 역시나 건강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지대를 활용해서 가지를 잘 정리해주면 꽃이 풍성하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이 클레마티스 의아리의 특징이죠. 비주빌레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크고 풍성한 꽃을 자랑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클레마티스 의아리 안드로메다 클레마티스 있는데요. 안드로메다 클레마티스는 부드러운 핑크색과 중앙에 약간 연한 핑크색 라인이 매우 돋보이는 의아리 되겠습니다. 큼직한 꽃을 좋아하신다면 너무나 좋아할 안드로메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조세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연보라색으로 피어나다가 분홍색상으로 색상이 변화하기도 하고 겹꽃으로 세력이 좋은 경우 피어납니다. 우리 클레마티스 키우다 보면 겹꽃이어야 되는데 꽃이 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처음에 어린 묘목 클레마티스 의아리가 세력을 확장하고 자리 잡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자리가 잡아지면서 몇 해가 지나면 제대로 된 세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실 필요 없는 현상입니다. 다음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첼시라는 클레마티스 의아리 되겠습니다. 첼시는요, 연한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데 매우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웨딩에서 많이 사용되는 품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이 매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식물 되겠습니다. 플로티스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플로티스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분홍빛 겹꽃이 매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겹꽃의 클레마티스 의아리 좋아하신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품종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카쇼쿠 노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많은 품종 중 하나인데요. 매우 깔끔하고 깨끗한 꽃이 피워줍니다. 하얀 꽃이 크게 피기 때문에 멀리서 보아도 존재감이 매우 뚜렷한 식물 되겠습니다. 색상 하얀색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물을 줄 때에는 화분이 마른 후에 흠뻑 주는 것 역시 좋죠. 또 화분에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울 때 역시나 지지대를 활용해서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해 주신다면 더욱더 꽃을 풍성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원, 노지에서 식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원에서 역시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죠. 뿌리 부분은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햇빛이 충분한 장소에 심어주되 비료를 주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관리해줍니다. 식재하고 나서 처음에는요, 물을 충분히 주시고 이제 뿌리가 땅에 잘 내려서 자리를 잡게 된 후에는 너무 가습하지 않게 물을 잘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울타리나 아치형 지지대를 활용하면 더욱 아름답게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미오베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심플하면서도 보랏빛 꽃을 아주 선명하게 피워줍니다. 입장 하나하나가 매우 뚜렷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선명하고 심플한 보랏빛깔 꽃을 찾고 계셨다면 미오베 추천드리고요. 이사고도 보여드릴게요. 이사고는요, 흰색 꽃이 정말 순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품종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죽인 적 있으시거나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되신다면 추천드리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신주쿠 카나 히카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유래 품종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 정말 아름다운 품종인데요. 연두빛깔 잎과 차후에 피어날 꽃이 하나하나 조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품종 되겠습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처럼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품종 되겠고요. 아카네 노츠보 되겠습니다. 붉은빛이 약간 감도는 꽃 모양이 아름다운 품종 되겠습니다. 웨딩드레스 같은 형태의 종 모양이 특징인 종 컬렉션 클레마티스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엔젤 드레스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천사의 드레스가 되는데요. 흰색과 크림색의 조화를 이루는 꽃이 매우 우아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스 레드라는 품종 되겠습니다. 강력한 붉은빛과 보랏빛깔의 종 모양의 꽃으로 화려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종 모양 품종 중에서도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렉션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리오너스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연보랏빛이 감동을 한 작은 종 모양입니다. 또 앞서 보신 다른 종 모양 컬렉션과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꽃의 모양이 매우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오프쿠노 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종류의 백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은요, 지금 화면이 나오는 이사벨라, 아이사, 에그조틱선, 사만다 이렇게 겹백합이 4개 들어와 있고요. 혹백합이 6개 들어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합은요, 초봄에 식재를 해주시면 아름다운 꽃을 여름에 감상할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햇빛과 반근을 모두 잘 자라나고요. 흙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봄부터 여름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우면 병충해 예방에 탁월합니다. 네모필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모필라는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에 하나씩 점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공 네모필라라고 부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꽃의 모양도 독특하고 잎새도 아주 예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모필라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싹이 올라온 후에는요, 실내에서 키우시는 경우에 실내 등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외부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햇살 가득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서 너무 습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모필라, 오공 네모필라 이외에도 블루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서부와 멕시코 일부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노지에서 키워주시면 5월까지도 꽃을 피워줍니다. 들판 가득 푸르른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는 네모필라로 유명하죠. 일본의 아라바키의 하타치라는 공원에 가면 봄마다 만발한 네모필라의 언덕을 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모필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 되겠죠. 다음 식물 꽃고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고비 외성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꽃고비처럼 키가 높게 자라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성방망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방망이도 예쁜 야생화의 매력과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제대로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삼성방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휴켈라입니다. 휴켈라 5종 색깔을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꽃 중에 꽃이 장미라면 잎 중에 잎은 휴켈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휴켈라의 잎은 정말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죠. 연두빛 색상들은 어느새 각각의 잎색들을 점점 뽐내게 됩니다. 봄의 절정을 이루면서 색상이 햇빛을 받으면서 휴켈라 잎이 더 진한 느낌 받게 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을 좋아하지만 휴켈라는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습기에는 뿌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여름철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비스는 정원에서 특히 암석, 돌 있는 부근에 식재해 주시면 정말 멋스럽고 활기차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무늬 빈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에서 빈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와 있는 빈카도 보여드리게 됐네요. 빈카는요 기본적으로 지피 식물입니다. 땅을 따라서 퍼지면서 자라나게 되겠고 줄기마다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식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롬페시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1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키우면서 수영을 예쁘게 멋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좋은 다년생 야생화로 줄기 끝에 주황색 꽃이 모여 피어나면서 점차 자주빛깔로 색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무늬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정말 높은 식물이죠. 저희가 흔히 베로니카를 꼬리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긴산 꼬리풀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럽 베로니카는요, 그보다는 조금 더 꽃이 올밀, 조밀, 피어나는 특징이 있지만 원주꽃 차례로 피는 것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숲근 구절초입니다. 지난 가을에 구절초 정말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숲근 구절초가 나왔습니다. 숲근이라고 하면 겨울 동안 뿌리는 살아있고 봄에 이렇게 새잎이 나오는 식물을 의미하죠. 꽃 색상도 오묘한 느낌 보여주면서 예쁘게 성장 중입니다. 다음 식물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백리향인데요. 일반 백리향 지금 판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백리향도 들어와 있습니다. 햇볕 많이 받을수록 잘 자라나고요. 분갈이 물주기 주의해 주시면서 예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늬가 들어가 있으니까 느낌이 확실히 더 사는 느낌이죠. 다음 식물은 버바스쿰입니다. 다년생 혹은 2년생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버바스쿰은요, 다양한 색감 가지고 있는데 델피늄과 비슷한 형태로 꽃을 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원에 있는 붓꽃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붓꽃은 총 3종류 있습니다. 보라색 등심붓꽃, 노란색 등심붓꽃, 그리고 청매화 붓꽃입니다. 청매화 붓꽃은요, 외떡잎 식물이고 붓꽃과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 다이시아인데요. 양지 반양지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는데 줄기가 늘어지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 화분에 키워서 보기에도 좋죠. 다이시아는요, 분홍 색상이 있는데요. 물줄기는 다른 식물들과 비슷하게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번식은요, 줄기를 삽목하여 번식할 수 있죠. 키는 30에서 40cm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다음은 사계 바람꽃입니다. 아네모네 바람꽃이라고도 불리죠. 향기로운 컵모양의 홑꽃을 피워주고요. 꽃의 크기는 5c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 가을에 연속적으로 개화하게 되고요. 반음지, 음지 모두 잘 자라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이 전반적으로 병충해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원의 식재 소재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덩쿨성 성질이 강한 덩쿨 식물 몬타나 의아리는요, 내한성이 역시나 강하죠. 정원 울타리에 식재를 하면 잘 어울립니다. 또한 화분에 식재를 해두어도 분위기가 예쁘고 앙증맞은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꽃머리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누운 주름인데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프리자 야생화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예쁜 야생화를 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죠. 어린 손엔 나무를 해먹기도 하고 줄기와 잎은 약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꽃말은 생명력, 희망,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에 이메리스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메리스는요, 눈꽃 이렇게 불릴 정도로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분홍보다 이렇게 하양이 먼저 꽃을 피워줬는데 색상 정말 깔끔하고 예쁘죠. 하얀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메리스 절대 놓치기가 어려워요. 잘 죽지도 않고 성장하는 속도도 빠른 편이어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이메리스 하얀 색상 보셨으니 분홍 색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0cm 포트를 가득 채울 것처럼 잘 자라나고 있는데요. 하얀 색상 꽃 보니까 분홍 색상도 얼마나 세련되게 예쁘게 피어날지 짐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샤스타 데이지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홑꽃 보여드릴게요. 샤스타 데이지 마돈나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연두빛 농원 보셨다면 샤스타 데이지도 정말 많이 판매되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샤스타 데이지는요, 봄뿐만 아니라 여름 엄청 더운 계절에도 예쁜 꽃을 피워주고 노지에서도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에도 예쁜 꽃을 쭉 올려주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또 보여주죠. 저희가 식물 키우다 보면 보통 겨울에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직사광선이 많은 한여름이라든가 장마철에 많은 식물들이 죽곤 합니다. 그런데 샤스타 데이지는 아주 짱짱하게 한여름도 잘 이겨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큰 매력이자 메리트 되겠습니다. 겹꽃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겹샤스타 데이지 되겠습니다. 겹꽃으로 피어나고요. 크레이지 데이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역시나 생명력 강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